자, 지금부터 AI 커먼 토픽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할게. 자, 선생님 이름은 브라이언 리 이연욱 쌤이다. 자,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자,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수학 전공했고, 자, 이어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통계를 졸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현재 버지니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20년 이상의 티칭 익스피리언스가 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20권 이상의 책을 썼고 아마존닷컴에서 선생님 책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브라이언 리를 검색을 해서 선생님이 쓴 책을 한번 살펴봐 주도록 부탁을 할게. 자,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자, 그러면 IB 매스를 택할 때 왜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선생님 강의는 1:1 튜터링을 받는 수준의 친절하면서도 체계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실력이 부쩍 느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IB 매스 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크게 AI와 AA라는 두 과목이 있고 각각의 과목은 SL과 HL로 나눈다. 자, SL 과정은 두 개를 들어야 되겠지. Core Topics하고 그 다음에 Common Topics를 듣게 되면 SL 과정을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HL Only Topic을 듣게 되면 HL 과정을 끝나게 되는 거다. 자, 현재 선생님이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AI Common Topic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I Common Topic 한번 살펴볼 텐데, 자, IB Math A의 과정을 공부한 학생들의 기본 핵심 필수 과정,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토픽들로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을 했어. 자, 그러면 어떤 토픽들이 커버되는지 화면을 멈추고 한번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IB는 AI하고 AA라는 두 개의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자, 그리고 공통된 토픽들은 about 70%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는 지금 어떠한 토픽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화면을 먼저 보고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70%가 공통 토픽이라고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AI에서는 두 가지 큰 토픽들이 일단 강조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Statistics and Probability. 자, 두 번째는 Modeling, Matrices and Graph Theory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과목별 끝낼 수 있는지를 나타낸 표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화면을 멈추고 살펴봐 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 이어서 IB Math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일단 토픽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겠지, 그지? 자, 그래서 혼자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IB Math의 특징이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첫 번째 AI 커먼 토픽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IB 가이드라인 커리큘럼을 완전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과 그 다음에 IB 익셈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토픽을 묶어서 하나의 레슨으로 만들었고, 그 레슨 안에는 필수 예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선생님이 손으로 칠판에다가 일일이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리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리뷰, 실전 적응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실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보다 쉽게 IB 익셈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자, AI 과정을 수강 예정인 학생들, 자, 그 다음에 현재 AI 과정을 듣고 있는데 기초가 약한 학생들, 그 다음에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자, 그러면 어떠한 강의 효과를 갖고 있냐면, 자, 일단 현재 수강생 90% 이상이 IB 익셈에서 7점 만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증된 강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년 경력의 수학 전문가, 노동통계청에서 통계학자로 일했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이 살아있는 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최단 시간 최고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거다. 자, 지금까지
강의 소개 브라이언 리 이연욱 쌤이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슨에서 만나도록 하자. 바이바이.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3, 펑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일단 펑션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relation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자, relation의 definition은 뭐니? 자, relation의 definition은 뭐야? A set of ordered pairs. ordered pairs. 자,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이 ordered pairs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term이야. 그래서 ordered pair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일반적으로 ordered pairs는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points. 자, 예를 들면 2,3. 자, 이 포인트를 우리가 rectangular coordinate에 그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플롯을 하면 될까? x는 2, 그 다음에 y는 3과 같이 나타내서 2,3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왜 ordered pairs라는 단어를 쓸까, 우리가? 첫 번째 숫자는 무조건 무엇을 나타낸다? x 코어디네이트를 나타낸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겠어? 항상 y 코어디네이트를 나타내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x 코어디네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y 코어디네이트. 그래서 순서가 있지, ordered,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점을 일반적으로 ordered pairs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 relation이 네 가지의 relation이 있는데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relation을 define을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매핑 다이그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로 four types of relation. 선생님 여기다 쓸게. four types of relations. 자, 첫 번째는 뭐냐면 one-to-one이야. one-to-one. one-to-one relation. 자, 이거를 다이그램으로 우리 선생님이 매핑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x와 y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1, 2, 3, 4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6, 7, 8, 9이라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x에 있는 엘리먼트는 각각의 y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과 이런 식으로 1대1 대칭일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one-to-one rela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many-to-one이라는 relation이야. many-to-one. 자, 이쪽을 x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자, x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1, 2, 3, 4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y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7, 8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1, 2, 3가 y에 해당되는 7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고 매칭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4라는 게 y에 있는 8의 엘리먼트와 매칭이 된다 라고 했을 때 many to one이라고 하는데, 자, many는 뭐니? 1, 2, 3이 x의 여러 개가 y에 해당되는 one 엘리먼트와 매칭이 되니까 many to one이라고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one to one과 many to one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부분을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function. 자, 그러면 function은 뭐야? function은 special type of relation이지. 자, definition of function은 뭐였어? A special type of relation인데 조건이 뭐였어? x values are not repeated at which x values are not repeated
are not repeated. x value가 repeat이 안 되는 그러한 relation을 뭐라고 그런다? function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many to one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포인트로 나타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포인트로. 자, 그러면 1이 지금 7하고 매칭이 됐으니까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2도 역시 마찬가지로 7과 매칭이 되니까 2,7과 같이 나타내고 3 그 다음에 7 그렇지? 그 다음에 4하고 8 자, 그 다음에 이 curly braces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set을 나타낼 때 set을 나타낼 때 우리가 curly braces를 이용해서 나타냈지. 자, 그럼 보면 뭐니? a set of points, 그치? relation인데 x value가 repeat이 됐어 안 됐어? 자, x value를 한번 살펴봐봐. 1, 2, 3, 4니까 x value가 repeat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function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one to one과 many to one은 relation이지만 특별하게 function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 relation 뭐라고 돼 있어? many to many, 그치? many to many. 자, 매핑 다이어그램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해볼게. 자, x는 1과 3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y에는 뭐 6, 7, 그 다음에 8, 9과 같이 나타낸다. 자, 그러면 1이 지금 어디하고 지금 매칭이 됐니? 1, 6, 그 다음에 뭐 7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9도 돼 있고. 자, 그럼 이건 뭐니?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의 y에 해당되는 엘리먼트하고 매칭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one to many라고 얘기해. 이런 거를 one to many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도 뭐랑 매치가 돼 있어? 3가 7과 매치도 되고 그 다음에 3가 8도 되고 3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9하고 매치가 되니까 one to many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 그치? one to many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나타낸다? 이거를 many to many라고 나타낸다. 그치? many to many. 자, 그러면 many to many는 펑션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펑션이 될 수가 없지. 왜 그럴까? 우리가 이거를 포인트로 한번 나타내 보면 포인트로 어떻게 나타내면 될 수가 있겠어? 1,6 되지. 그 다음에 1,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x value가 repeat 됐잖아. x value가 repeat이 안 돼야 펑션인데 이거는 x value가 repeat이 됐기 때문에 many to many는 펑션이다 아니다? 당연히 펑션이 아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relation one to many.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다이어그램을 매핑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one to many. 자, x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2라고 하고 y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를 6, 7, 8, 9이라고 하면 이 하나의 x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6, 7, 8 모두 다 매칭이 되니까 이거는 one to man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relatio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set up the ordered pair니까 2, 6 그 다음에 2, 7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x 값이 repeat 돼 있으니까 이거는 펑션이다 아니다 펑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Four types of relation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야? one to one. 두 번째는 many to one. one to one과 many to one은 펑션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many to many 하고 그 다음에 자, D는 one to many다. one to many. one to many는 뭐라고 그랬어? one to many는 역시 마찬가지로 펑션이 아니다. 그치?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relation에서 set up the x value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도메인이라고 했었고 set up the y values를 range라고 했었지, 그지? 자,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vertical line test.
자, 주어진 릴레이션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 그래프가 펑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레슨 9 Trigonometric Model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레슨 9을 보면 여러분들 6가지의 Graph of 6 Trigonometric Function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잘 살펴봐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페이지 넘기도록 할게.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Characteristics of Trigonometric Func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먼저 제너럴 폼을 써주면 y equal to 자, a 그 다음에 sin 그리고 cosine of b parenthesis x minus c 플러스 d.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펑션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인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a, b, c, d 보이지, 그지? 자, A랑 B, C, D는 각각의 어떤 캐러터리스틱을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 자, A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A는 앰플리튜드를 의미를 한다. 자, A는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는데, 자, definition of amplitude는 뭐냐면 첫 번째 highest value minus lowest value 그 다음에 divided by 2를 이용해서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구하게 된다.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해볼게. 자, 코사인과 사인 펑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value는 뭐니? highest 포인트는 여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lowest는 어디야? 여기지, 그치? 자, 그러면 highest minus lowest 차이지, 차이가 이만큼이란 얘기야. 그 차이를 2로 나눈 값,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겠지, 그지? divided by 2니까 결국 앰플리튜드는 뭐다? 이만큼이 앰플리튜드다. 자, 그러면 중간값,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highest point 아니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lowest point의 이 차이가 결국 앰플리튜드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A 값이 포지티브가 될 수 있고 네게티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항상 포지티브 밸류야. 포지티브 밸류. 그렇기 때문에 absolute value A를 만들어 줘야 우리가 앰플리튜드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자, y equal to negative 3 cosine x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의 앰플리튜드는 마이너스 3가 아니고 무엇이다? absolute value of negative 3가 앰플리튜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간 average value, 이 average value를 우리가 principal axis라고 얘기를 한다. principal axis. 이거는 average value야. average value. 자, average value 어떻게 구했어? 우리가 두 개의 넘버가 있을 때, 예를 들면 A랑 B랑 있을 때 average value는 어떻게 됐니? 더했지, 그지?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average였지, average, 그지? 자, 그래서 이 principal axis, 이 average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냐면 highest value, 자, 가장 높이 있는 value, highest value plus lowest value, 그 다음에 divided by 2. 자, 앰플리튜드하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자. 좀 차이가 있지? 앰플리튜드는 뭐니? highest minus lowest, 그지? 그 다음에 divided by 2. 하지만 principal axis는 뭐야? highest plus, 그지? 그 다음에 lowest divided by 2가 principal axis 혹은 average value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에 이 parenthesis 안에 B 보이지? B. 자, B는 무엇을 컨트롤하냐면 period를 컨트롤한다. It controls the period. 자, 일반적인 포뮬라는 뭐냐면 period는 360 degree over B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펑션의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의 피리어드를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포뮬라를 잘 외워주기를 바랄게. 자, 예를 들면
자, y equal to sin 2x라고 가정을 하면 b 값이 뭐야? b 값이 2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펑션에 해당되는 period는 어떻게 구하니? period는 360 degree over 2니까 결국 뭐니? 180 degree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180 degree마다 패턴이 그래프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C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C. 자, C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냐면 C는 페이스 시프트를 의미를 한다. 페이스 시프트. 자, C controls face shift. 자, 페이스 시프트나 horizontal shift라고 얘기해. horizontal shift. 그러니까 왼쪽과 아니면 오른쪽으로 얼만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 C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자, y equal to sin x-45 degree라고 가정을 하면 sin x 펑션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sin x 펑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니? 마이너스 45은 자, 어떤 학생들은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느낌으로 왼쪽으로 45 degree만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정확하진 않고 마이너스는 x-45은 counterintuitive야. counterintuitive.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야. 플러스 마이너스 45은 shift. right이다. right 45 degree. 자, 그러면 sin x 펑션을 오른쪽으로 45 degree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value가 45 degree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sin of x-45 degree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반대로 y equal to sin of x plus 45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45은 shift 뭐다? left다, left 45 degree. 자, 그러면 이 주어진 sin 펑션을 shift left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sin of x 플러스 45 degree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있는 이 D 보이지? D는 무엇을 컨트롤 하냐면 vertical shift를 컨트롤 한다. 자, vertical shift는 뭐 up or down이 되겠지, 그지? up or down. 자, 예를 들면 y equal to sin x plus 1 plus 1. 자, 무슨 의미겠어? 이거는 up 1을 뜻하는 거고. 자, 주어진 이 sin x 펑션을 plus 1, up 1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는 up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반대로 y equal to sin of x minus 2. 마이너스 2는 뭐겠어? 그러니까 down 2가 되겠지, 그지? 주어진 이 sin x 펑션을 shift down 2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characteristics of sine하고 cosine의 펑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고, 자, example 1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보자. 자, example 1. 자, A를 보면 주어진 A는 뭐니? 자, A는 y equal to 2 cosine of x minus pi over 6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pi over 6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pi radian은 180 degree를 나타내. 자, 그러면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될까? 2 cosine of x minus 180 degree by 60니까 180 divided by 6이니까 30 degree지, 30 degree, 그지? 그래서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amplitude는 얼마야? amplitude는 absolute value of 이 value라고 했지. 그래서 amplitude는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horizontal period. 자, period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유현욱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슨 12,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일단 normal distribution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 히스토그램 많이 봤지, 그지? 히스토그램. 자, 예를 들면 100명의 학생들을 하이스쿨 스튜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몸무게를 잰다고 가정할게.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자, 이쪽에 있는 바를 선생님이 웨이시 121부터 130에 속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 자, 그 다음에 뭐 121부터 120까지 포함된 학생들의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자, 일단은 선생님이 숫자는 안 쓰도록 할 거야. 121부터 130에 속한 학생들은 가장 중심에 있는 이 히스토그램에 포함되고, 자, 100명의 학생 중에 예를 들면 20명의 학생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볼게. 그럼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었단 말이야. 공부했단 말이야. 자, x를 weight of a student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의 weight을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이 숫자는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는 항상 인티저가 아니잖아. 인티저가 아니기 때문에 x는 무슨 랜덤 베리어블 되겠어? continuous가 되겠지. continuous, 그지? 그래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weight of a student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probability를 구하고 싶어. 자, 예를 들면 x가 weight of the student이고 x는 between 언제부터 어디까지 121부터 130까지에 포함되는 학생의 probability를 구하고 싶다.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왔어? 20명이 121부터 130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probability는 어떻게 되겠어? 0.2, 20%, 그치? 0.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normal distribution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자, 히스토그램 보이지? 히스토그램에서 이 중심값을 선생님이 일단 빨간색 점으로 나타낼게.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연결하는 선을 한번 그어보면 선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normal distribution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히스토그램 20 학생들 여기 속했지, 그지? 자, 이거를 똑같이 아래로 내리면 뭐 이런 식의 에리아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결국 뭐냐면 이 normal distribution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probability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컬브를 이용한다. 그래서 probability를 이용하는 이런 컬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얘기한다. 자, probability의 가장 maximum probability는 뭐니? maximum probability. maximum probability는 100%, 1이지, 1. 그치? 자, 그리고 area under curve는 무엇을 나타난다고 했어? probability를 나타낸다고 했고, 이 전체 이 curve는 probability를 위해서 만들어진 curve다. 그치? 자, 그러면 area under curve from minus infinity부터 infinity, 이 전체 area under curve는 뭐가 되겠어? maximum probability 나타내야 되니까 전체 area는 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의 bell shape curve. 자, 중앙을 중심으로 지금 bell shape이지. 벨과 같은 형태의 컬브지. 그치? 이런 컬브를 우리가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스태티스틱을 배우는 학생들은 반드시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이 term을 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 normal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normal distribution에 대한 설명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 자, 거기 먼저 보면 이 normal distribution에 대한 펑션 보이니? f of x는 어떻게 돼 있어? 자, f of x는 1 over sigma square root of 2pi e to the negative 1 over 2 그 다음에 x minus mu over sigma 전체 제곱. 이 펑션이 이 노란색의 normal distribution을 설명하는 펑션인데, 자, 여러분들 그냥 이러한 펑션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고 절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이러한 펑션이 이러한 normal distribution을 가리킨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자, 특징들을 보면 이 벨 쉐입이기 때문에 이 민을 중심으로, 자, 이게 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민이라고 얘기한다. 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태티스틱에서는 이 민을 뮤라는 그릭 레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뮤라고 읽는다. 뮤. 자, 뮤는 민을 중심으로, 그렇지? 민을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다, 대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 맥시멈 밸류는 뭐라고 돼 있어? 1 over sigma radical 2pi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맥시멈 밸류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맥시멈 밸류가 이런 거구나라고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야. area under normal distribution, 그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의 전체 area는 무엇이다? 1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normal distribution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이 shaded area가 무엇을 나타낸다? 어떠한 probability를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점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inflection point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우도록 하고, 자, inflection point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일단 inflection point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concavity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concavity. 자,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concave up이라고 얘기를 하지. concave up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upside down shape이면 우리가 이거를 concave down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자, 이 concave up shape을 보면 이건 뭐야? 이 shape은 U shape이지. U shape. U. 그지? U shape. 그래서 concave up이 U shape이다. 이해하기 쉽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반대 형태는 concave down이다. 자, 그러면 inflection point는 뭐냐면 concavity가 변하는 점에 위치한 점을 우리가 inflection point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inflection point는 a point at which concavity changes.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니? concave up이지, up. 그지? concave up shape이고. 자, 이쪽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이건 뭐니? concave down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concavity가 변했지. up에서 down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뭐라고 그런다? inflection point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normal distribution에서 inflection point가 있는데 inflection point는 여기에 위치했다. 그지? 이거는 concave up, 이쪽 부분은 concave down이니까 이 두 곳에서 concavity가 change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inflection point는 이 민값, 뮤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시그마만큼 떨어졌다. 시그마. 자, 여기에서 시그마는 무엇이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타내지, 그지?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떨어진 부분이 인플렉션 포인트가 위치하는 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란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empirical rule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empirical rules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있을 때 민을 중심으로
민을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따라. 얘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원우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레슨 13 Hypothesis Testing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 자, 한번 Hypothesis Test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자. 자, A hypothesis is a statement about the unknown parameters of a population. 자, 지금 parameters, population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hypothesis testing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high school student 그 중에서 뭐 senior라고 하자. senior high school student 미국에 살고 있는 senior high school student의 weight를 한번 average를 내고 싶어.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니어 하이스쿨에 몇 명인 줄 알아야 되겠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 1 million이라고 하자. 이 숫자보다 더 있겠지만 일단 예를 드는 거니까 1 million number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전체 웨이트를 average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니? 1 million의 학생들을 각각 비짓해야 돼서 비짓하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전체 1 million senior high school student의 웨이트를 다 합친 다음에 1 million을 나누면 웨이트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한 사람의 senior high school student을 비짓하는데 걸리는 비용이, 쓰는 비용이 $100라고 예를 든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니? 1 million 곱하기 $100니까 100 million이 필요하겠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하지, 그지?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 서베이를 하잖아, 서베이. 그치? 샘플을 이용해서 서베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1 million senior high school 대신에 예를 들면 뭐 1000 senior high school student을 샘플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1 million senior high school의 웨이트이 얼마만큼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1000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값을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한다. statistics는 무슨 의미야? 샘플을 통해서 얻는 information을 우리가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 million senior high school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전체의 1 million senior high school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population. 자, 그 다음에 이 population에 해당되는 information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parameter라고 얘기를 해. parameter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 population versus sample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population에서 얻는 information을 우리가 parameters라고 얘기를 하고, 샘플을 통해서 얻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hypothesis가 뭐라고 돼 있어? Statement about the unknown parameters of the population. population에서 해당되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hypothesis라고 하는 거고, The purpose of the hypothesis test is to determine whether the data support your hypothesis.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population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 건데 그 스테이트먼트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국 hypothesis test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there are three types of hypothesis tests in AI, SL하고 HL에서 배우는 세 가지 hypothesis test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니? 첫 번째 chi-square. 자, 이거는 chi-square라고 읽는다. chi-square. chi-square, 그지? chi-square. Test for independenc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ypothesis test는 뭐냐면 chi-square goodness of fit. GOF라고 얘기해, 일반적으로. goodness of fit.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t-test. t-test to compare two means. 저 어떠한 그룹, 하나의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mean 값, 그렇지? 이 mean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한다? t-test를 이용해서 두 개의 mean을 compare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hypothesis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set up the hypothesis야. 자, 그러면 hypothesis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한다. 자, H0 null이라고 해. null hypothesis. 그 다음에 HA alternative hypothesis. 뭐 HA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저자는 H1이라고 한다. 네, 일반적으로는 HA라고 우리가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null hypothesis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define 하냐면 the statement is being tested.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statement을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자, there's statement of no effect. 일반적으로 null hypothesis는 no effect야. no effect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체 하이스쿨 스튜던의 웨이트이 얼마다. 예를 들면 뭐 120 파운드다 얘기하면 null hypothesis는 전체 민 값이 120다. equal to를 일반적으로 null hypothesis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alternative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effect가 있는 거야. effect가 있기 때문에 민 값이 12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지도 않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effect가 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null과 alternative hypothesis가 다르게 변하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살펴주기를 바랄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해보자. 자, hypothesis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선택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state the new and alternative hypothesis. 자, 이 과정이 첫 번째 스텝이야. 스텝 1. 첫 번째 과정은 state the new and alternative hypothesi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라고 돼 있어? perform a hypothesis test. 자, chi-square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test statistics 값을 구하는데 이 chi-square 값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observed minus expected value square 그 다음에 전체 divided by expected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chi-square test statistics value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t-test에 해당되는 test statistics는 x1 minus s2 그 다음에 minus mu1 minus mu2 divided by square root of s1 square 그 다음에 n1 plus s2 square over n2와 같이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이런 공식을 통해서 이 test statistic value를 구하지가 않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니까 자, 이쪽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메모라이즈 할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이 chi-square test statistics는 생각보다 단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chi-square 이 chi-square test statistic value를 구하는지는 여러분들 example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test statistic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p-value라는 게 있어. p-value. 자, 굉장히 중요한 term이니까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 p-value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p-value 뭐라고 돼 있어? Probability that we will get this, sample result or extreme if the new hypothesis is true. 자, p-value가 뭐였어? The probability that you get this result. You would get this result. 자, 언제? When? 뭐가 추루일 때? New hypothesis가 추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probability가 p-value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memorize를 해야 된다. memorize. 중요한 term이니까 꼭 memorize 해주기를 바란다. p-value that you get this result when new hypothesis is true. 이 value가 p-value라는 의미고 이 p-value랑 우리가 level of significance라는 그 value를 주어지는데, 자, significance level은 일반적으로 cut off라고 생각하면 돼. cut off value.
자, 이 value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p value를 compare하는 거야. 비교를 해서 이 p value가 significance level보다 작으면 reject new hypothesis. 저희들 안녕, 선생님은 미국 수학 전문가 이현욱 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lesson 15 applications of differentia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 텐데, 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는 local maximum minimum 찾는 방법하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optimization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absolute extreme하고 local extreme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무엇이 extreme, absolute extreme인지 아니면 local extreme인지 한번 말하도록 할게.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먼저 local minimum은 뭐냐면 자, local minimum은 valley라고 생각하면 돼. 계곡.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계곡이 어디쯤에 있니?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local minimum이라고 얘기를 한다. local minimum. 자, 그 다음에 hill, 언덕 부분을 우리가 local max라고 해. 자, 그래프를 보면 이쪽 부분이 hill이지, hill, 그지? 그래서 여기가 local max가 되는 거야. local max. 그 다음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local max. 자, local maximum과 minimum을 우리가 합쳐서 local extrema라고 얘기한다. local extrema.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니? 전체적인 그래프에서 가장 높이 있는 부분은 여기지, 그지? 이 그래프 전체를 봤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가장 높이 있는 위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absolute max라고 얘기해. 자, 여기 그래프에서 이쪽 부분은 local max도 될 수 있고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absolute max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상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absolute minimum이라고 얘기를 한다. absolute maximum과 minimum을 합쳐서 absolute extrem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local max와 local minimum, absolute max, absolute minimum을 잘 구별을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리고 수학에서는 absolute max, minimum보다는 local maximum과 local minimum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local max와 minimum을 찾는지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기를 바란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critical number or stationary point라고 주어졌는데, 자, definition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자, critical number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stationary point라고 얘기를 한다. stationary point. 자, definition은 뭐니? A critical number or stationary point of the function is the number c in the domain of f such that f prime of c equal to 0 or f prime of c does not exist. 자, critical number의 의미는 뭐냐면 first derivative를 0으로 만드는 값을 critical number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야? f prime of critical number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 값이 뭐다? undefined다 라고 했을 때 이 x 값을 뭐라 그런다? critical number나 아니면 stationary point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finding local maximum or local minimum. 자, local maximum과 minimum을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자. 자, the first derivative test를 이용해서 우리가 local max인지 minimum인지를 알아내는데, 자, 첫 번째 읽어보면 if f prime changes from the positive to negative at c, then function has a local maximum at c. 자, 반대로 first derivative changes from the negative to positive at c, then function has a local minimum at c. 자, 이렇게 딱 쓰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에서 local max가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우리가 C라고 할 거야, C.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을 C라고 할 거야. local minimum at C, 그지? 자, 그러면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우리가 slope the tangent line을 한번 그려보자. slope the tangent line.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lope the tangent line 그릴 수가 있지. C를 중심으로.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slope of the tangent line은 뭐니? positive지, positive. 그지? 어떠한 value인지는 모르겠지만 positive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C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C의 tangent line의 slope은 어떻게 되니? 자, 이런 식의 slope은 negative잖아. 맞지? 그래서 C를 중심으로 slope of the tangent line이 positive to negative로 변하는 순간 C에서 뭐가 생긴다? local max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지? 자, 반대로 C를 중심으로 slope of the tangent line 한번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slope of the tangent line은 negative지. 자, 그 다음에 C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slope of the tangent line을 그리면 positive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C를 중심으로 slope of the tangent line이 negative to positive로 변하면 C에서 뭐가 생긴다? local minimum이 생긴다 라는 게 지금 선생님이 읽은 내용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이용해서 first derivative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local maximum을 갖는지, local minimum을 갖는지 잘 이해를 해주기를 바랄게. 자, 그러면 example 1을 통해서 한번 이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주어진 펑션 f of x는 x cube minus 9x square plus 24x plus 1이고, 우리가 무엇을 찾는다? Find the local maximum and local minimum. 자,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 local maximum과 local minimum. 자, local maximum에서 여러분들, 자, 이 점은 뭐니? horizontal tangent지. horizontal tangent. 그치? 자, 여기를 만약에 C라고 한다면 f prime of C, C에서 horizontal line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0지, 0. 그치? 자, 이 그래프에서는 local minimum이 여기 위치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slope of the tangent line은 뭐야? 0이지, 그치? 자, 그래서 f prime of C equal to 0. 이 C라는 것은 critical number를 의미하는 거야. critical number. 자, 그래서 first derivative를 0으로 만드는 C 값을 우리가 critical number라고 하고, local max하고 local minimum의 horizontal tangent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slope of the tangent line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local ma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horizontal tangent에서 slope of the tangent line이 마이너스에서 positive로 바뀌면 이 점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local minimum이 생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거를 추가로 써주기를 바랄게. 자, 그러면 example 1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자. Find the local max and local minimum. 자,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우리가 first derivative를 구한 다음에 horizontal tangent를 만드는 critical number를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first derivative는 어떻게 되니? 자, x cube을 differentiate 하면 3x square. 자, minus 9 constant times x square differentiate 하면 어떻게 되니? 2x. 그 다음에 24 times 펑션이니까 24 써주고 x를 differentiate 하면 1. 자, 그 다음에 1을 differentiate 하면 0가 되지. 그지? 자, 정리를 하니까 3x square minus 18x plus 24이고, 자, 이거 주어진 first derivative는 quadratic 펑션이니까 우리가 factor out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볼게. 자, 3 times x square minus 6x plus 8이고, 이거를 factor out 하면 x minus 2, x minus 4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first derivative의 형태는 뭐니? factored form이지, factored form. 그래서 우리가 쉽게 first derivative를 구할 수가 있지, 그릴 수 있지. 자, x equal to 2하고 4에서 x 인터셉이 생긴다. 그치? 자, 이 그래프가 first derivative 그래프다. 자, 그러면 critical number는 뭐야? critical number. critical number는 first derivative를 0으로 만드는 값. 그치? x equal to 2하고 x equal to 4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critical number가 생겨서,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펑션 f of x를 그리면 둘 중에 하나 2하고 4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x equal to 2에서 우리가 local max가 나타나는지 local minimum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데리버티브의 사인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